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네. 최지연 아나운서가 소식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 소식 만나볼까요? 네, 두 분께서는 글을 어느 정도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평소에 글을 어느 정도 쓰시나요? 사실 일하는 거 너무 쫓기고 지치고 하다 보면 집에 들어와서 일기 한 줄 쓰는 것도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이 가족들은 뭔가 특별함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가족은 정말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수필을 쓰는 이대성입니다. 얼마 전에 44개의 돌이라는 수필집을 냈습니다. 네, 저는 이대성 수필가의 아내 민경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교과서를 2권 냈습니다. 저는 60세부터 시와 동시와 수필을 쓴 작가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루톡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쓰겠다고 하고 그 자서전이 2020년에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과 며느리도 모두 작가라는 명함을 갖고 있다는 가족. 그들이 써내려간 활자 사이사이엔 무엇이 깃들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 가족이 지어낸 삶이라는 제목의 책, 그 한 페이지를 슬며시 넘겨봅니다. 작가 가족은 작가 이전에 몸담은 업이 있어요. 수필가 이대성 씨는 30여 년간 이 작은 악기사에 꼬박 출근 도장을 찍는 중인데요. 수필과 악기사 사장님이라 선뜻 상상되지 않는 조합입니다. 제가 악기사를 운영한 지가 29년이 되었어요. 그 피아노도 있고 그 장구, 기타, 하모니카 등 그 교육용 악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악기사를 운영하면서 가정도 든든하게 세웠고 자녀들도 다 키웠으니까 제 삶이 담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년 전부터는 여기가 제가 글 쓰는 작업장이라 할까요? 글을 쓰고 있어요. 대성 씨는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 체험을 담은 수필을 씁니다. 악기사 운영을 시작한 것이 어언 30년 전. 그로부터 20년 후에나 펜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삶의 글은 어떻게 등장하게 저는 이 된 악기사를 걸까요? 운영하기 전에 그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얽매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즐기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찾게 됐지요. 그래서 그 대학 새내기 시절과 그 직장생활 초년에 배우게 된 그 피아노가 계기가 돼 악기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중년을 넘기다 보니 그 반복되는 일상에 마음이 좀 허하다 할까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되었죠. 처음에 블로그에다가 어떤 일상과 그런 사진을 올리는 그러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글을 더 잘 쓰고 싶은 욕심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고 또 등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필집도 내게 되었으니 그 시간이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성 씨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은 직접 찍은 사진들과 함께 모두 글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고르고 고른 44개의 글이 그의 첫 수필집에 담겼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44개의 돌입니다. 그 책이 딱 나왔을 때 이제 미뤄왔던 숙제를 끝냈다는 그 홀가분한 기분 아주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은 잠을 아주 잘 잤습니다. 그 수필이라는 것이 원래 그 우리의 그 삶을 의미화하는 문학이고 그 삶의 철학이 담긴 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 속에는 그 가족과의 생활, 그다음에 사회생활의 경험, 여행하면서 느꼈던 감정, 그리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 사회적 이슈 등을 느낀 대로 의무화해서 그 자유롭게 서술했습니다. 이대성 수필가 인생의 자취로 남은 44개의 돌, 그중에 나의 인사라는 제목을 가진 돌에선 아내가 등장합니다. 잘 놀다 오세요.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놀다 와요라는 인사는
이러한 아내를 위한 나름의 계산에서 나오는 인사다. 기왕 가르치는 일을 매일 할 것이라면 아이들과 즐겁게 논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편하게 보내라는 의미로 인사를 하는 것이다. 대성 씨의 아내 경실 씨는 교사입니다. 36년이라는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하며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큰 보람으로 느끼며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보람된 일이 더 많았죠. 초임 때는 아이들과 같이 뛰놀고 자취방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또 뭐 기타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정말 재미있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런지 초임 시절이 제일 그리워요. 사실 저는 남편의 잘 놀다 오라는 인사말에 화를 냈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이제 얼마나 짐 빠지고 고된 일과인데 애들이랑 그냥 놀다 오는 그런 쉬운 일로 여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의 글을 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이제는 남편의 인사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웃음으로 받아줘요. 여느 직장인이라면 방금 들은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겠죠. 아침마다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도 또다시 하루를 보내야 하는 경실 씨. 그녀도 작가가 되면서 지쳐있던 삶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중국에 있는 한국국제학교에 3년간 초빙교사로 파견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3, 4학년 교육과정에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 지역화 교과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동료 교사 3분과 함께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때 힘들게 작업하긴 했지만 그 교과서를 만든 일이 제 교직 생활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중국에서 제가 만든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글로써 자신을 찾은 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성 씨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당신들의 삶을 글로 옮기고 있는데요. 고요한 정막을 깨고 둔탁하게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린다. 때론 크게, 때론 작게 귓전에서 항상 들리는 익숙한 소리다. 어머니께서 굼뜨게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다. 이월수 시인은 대성 씨의 글에서 등장하는 그 모습 그대로 25년간 컴퓨터로 시를 써왔다고 합니다. 60세 됐던 해에 항상 고독하고 우울함을 느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될까 하는 중인데 마침 우체국에서 컴퓨터를 가르친대요, 무료로. 그래서 한 달간을 강의를 받고 끝나는 날 밤에 집에 와서 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100여 편을 썼어요. 이월수 시인은 느리지만 진심을 꾹꾹 눌러 쓴 시를 담아 최근 7번째 시집을 펴내기까지 했습니다. 고된 삶을 살아온 여인으로서 글을 써내던 지금, 그리고 어엿한 시인이 된 지금의 글 다르지 않을까요? 처음과 지금이요. 내가 자라날 때 뒤뜰 안에 장독대가 있고 그 뒤에 벼고동나무가 큰 게 있었는데 까치가 아침마다 거기 와서 짖었어요. 논두렁 옆에 홀로 서 있는 미루나무, 앙상한 가지 위에 둥지집 하나. 까치야, 둥지집 컴퓨터에 무슨 파일 저장했니? 이거는 내가 시를 이미 시작하고서 시에 대한 거에 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실망감에 빠져 있을 때 시는 어머니처럼 다가와 나를 일으켜 달래주었습니다. 시는 베개 위로 흐르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뭔가 여자의 한이 있는 무슨 응어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시 하나 쓰면 하나 풀어져 나가고 하나하나 다 풀어져 내는 거예요. 시로서 내 마음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이월순 시인은 60세가 되던 해 글을 쓰기 시작해 신인 문학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무엇이든 해내고자 한다면 늦은 나이란 없는 법이죠. 그녀의 남편 이익상 씨도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그루터기라고 하는 거는 나무가 다 잘라져서 없어져도 거기서 다시 싹이 나와서 전보다 더 크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려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틀림없이 우리는 그렇게 될 거다 나는. 그래서 그루터기라는 걸 그때 정하고 그때 있었던 거를 다 적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 책 읽어보셨어요 혹시? 그럼요, 벌써 다 읽었지. 어떠세요 느낌이? 참 잘 읽어요. 이대하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그 선교 활동을 중국에 오지에 가서 그렇게 한 거. 교회 많이 세우고. 그게 그것이 위대하지요. 여기서부터 버스 타고 포항까지 가려면 5시간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내가 책을 읽어봤더니 정말 잘 썼다. 그래서 그때 처음 책을 읽어봤어요. 그래 그 후도 지금은 안 읽어 책을. 왜 내 승부인 것만 읽을 것 같았어. 근데 글재주만 있지 다른 건 다 헛일이야. 이윽고 업을 마치고 대성 씨와 경실 씨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았어요. 저기 밥이에요. 왔어? 둘이 다 왔네? 오늘 학교 갔다 오고? 네, 학교 갔다 오늘 특별히 조퇴했어요. 작가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글 쓰는 이야기에 여념이 없진 않을까 싶었더니 어딜 가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시가 되고 수필이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기록이 되는 것이겠죠. 글쓸 소재가 머리에 쌓이면 그 바쁜 일상에서 그 써야 한다는 그 중압감 이제 그런 게 밀려오지만 막상 이제 글을 쓰고 나면 정말 홀가분하고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걸 내가 알기 위해서 글을 써가지고 후에 그거를 보면서 아하 그랬구나. 지난날 그렇게 살았구나. 그거를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굉장한 만족을 느끼는 거지. 이곳에 있는 작가들은 아직 마지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글로 써내려 가야 할 삶이 남아있기 때문일 테죠. 이들의 인생 차기작을 미리 들어볼까요? 작가라면 그 현실과 동떨어진 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때 그 생활과 밀접하게 접하는 그 일상 속에서 그 어떤 그 느낌과 그리고 또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글을 계속 쓰고 싶어요. 그리고 읽는 독자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는 그러한 따스한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행복 이야기가 담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열심히 쓰세요. 읽어드릴게요. 오늘 슬며시 한 장을 넘겨본 책의 제목은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 책의 지은이는 이대성, 민경실, 이월순, 이익상 가족이 되겠죠. 여러분에게도 한 권쯤은 있을 인생의 책. 지금이라는 페이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네, 글쓰기를 통한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시와 수필 그리고 자서전과 교과서까지 장르는 다 다르지만은 어찌됐든 자신들만의 글을 써내고야만 그런 작가 가족이었네요. 그 대단한 가족이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성 씨의 동생 조남은 이철성님이신데 네. 이철성 씨께서는 또 시집을 내신 시인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대성 씨의 딸도 나만의 책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요. 네. 얼마나 글이 가족 안으로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이 가족분들의 글은 결코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인터뷰 과정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요. 뭔가 응어리가 있고 우울하고 이런 힘든 것들이 글을 쓰면서 풀어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사실 이 가을에 좀 세로토닌이 좀 덜 나와서 약간 네.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나의 일상을 한 줄 이렇게 글로 써보신다면 나만의 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가족분들의 또 책 어떤 책이 만들어질지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는 영상 보면서 대성 씨 가족의 삶의 이야기라는 책 한 권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소식은 또 어떤 책으로 전해질지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